안녕하십니까. 11월 9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잔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잔고는 599만원이고요. 마이너스 6만원입니다. 11월 달에는 그냥 좀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조금은 듭니다. 이 정확한 뭐 이유는 없는데, 좀 시장을 제가 보는 게 좀 조급함이 없어진 것 같아요. 느긋하게 보여집니다. 보통 이게 되게 안 될 때는 어, 이렇게 내려가면은 막 되게 긴장을 하게 되거든요. 긴장해가지고 손절하면 올라가 버리고 막 이런 현상 생기는데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그렇게 긴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느긋하게 지금 좀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예측하고 있는 게 맞다는 생각이 좀 강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물론 이제 가지고 있는 종목이 하락해버리면 손실은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오늘도 휴마시스 빠져버려갖고 이거 300만 원이나 가지고 있었는데 빠져버려갖고 이거 손실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그 어쩔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일단 그 시장의 흐름이 조금은 이제 이해가 되는 그런 현재 컨디션은 상당히 좋다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래서 일단 시장 상황입니다. 지난밤에 미정시가 또 상승을 했습니다. 이 인프라 지출 법안 이게 아마 예전에 바이든 행정부에서 인프라 구축하는데 돈을 엄청나게 이제 쓴다는 그것도 조단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 지출 법안이 통과됐다는 소식이 상승했다고 합니다. 근데 움직임이 보시면 많이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 최고치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최고치에 올라있기 때문에 오르기만 하면 그냥 사상 최고치 마감입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강하긴 한데 너무 많이 올라왔죠. 여기서까지 왔기 때문에 조금 이익 실현하려는 그런 부담으로서 약간 눌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위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국 증시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돌리는 방향이 없는 것 같고 일본 증시가 조금 약간 꺾여버렸네요. 그래서 지금 미국 증시가 조금 쉬어갈 때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느낌이 조금 들고요. 근데 얘가 조정을 받더라도 급락하지만 않으면 국내 증시하고 디커플링 되고 있는 상태죠. 우리는 별로 못 올라갔는데 미국 증시만 지금 최고치를 돌파했기 때문에 웬만하면 위쪽으로 올라가려는 힘이 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코스닥이 0.62% 올랐고요. 미국 증시가 큰 하락만 없다면 시장은 뭐 조금 상승적으로 보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솔직히 여기서부터 이해가 좀 안 되긴 안 되고 있습니다. 올라가야 되는 자리인데 지금 못 가고 있어가지고 근데 오늘 방향 돌리는 걸로 봐서는 이제 좀 상승할 것 같다는 생각도 살짝은 들고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한마디로. 그 다음 제가 가진 종목 중심으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휴마시스, 이건홀딩스, 안랩, 태경산업 이렇게 네 종목 가지고 왔었는데요. 이건홀딩스 손절했습니다. 하고 보니까 좀 더 가져갈 걸 하는 약간 후회가 되긴 합니다. 이게 이건홀딩스가 마지막에 다시 또 땡겨 올려가지고 딱 맞췄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딱 그런 느낌입니다. 뭐 실적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도 고점 부분에서 딱 하다가 순식간에 확 땡겨 올렸다가 급락시켜가지고 털어먹고 쭉 빠졌다가 지금 다시 돌렸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여기서 시장 상황이 이 테마가 뭐 건설 쪽에 이건 창호 뭐 이쪽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뭐 움직인다거나 아니면 이재명 관련주가 움직인다거나 이런 상황이 생길 때 위로 확 땡겨 올리면 또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아침에 좀 내려가길래 팔아버렸는데 계속 빠지고 있길래 손절해 버렸는데 이걸 또 다시 되돌려 갖고 끌어올려 버리네요. 그래서 팔고 나서 좀 후회되는 이런 느낌이긴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여기서 들어가기도 그렇고 일단은 조금 약간 아쉽다 이런 생각은 들고요. 그 대신에 이제 제가 새로 매수한 종목이 휴마시스는 일단 300만원 가지고 있다가
그 200만 원치를 손절하고 100만 원만 남겨놨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지금 전문가 전망으로는 확진자가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하긴 하는데 이 지금 그 확진자가 줄어드는 느낌이에요. 오늘 확진자 발표가 1715명이었거든요. 물론 이제 수요일 날 발표가 가장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수요일이나 목요일까지 지켜보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문제는 지금 그 어제 오늘 발표되는 숫자가 1700명대로서 2500명씩 나오다가 1700명 나오면 체감적으로 많이 줄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추세라면 내일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생각도 살짝은 듭니다. 그러니까 그 휴마시스는 실적 좋은 건 이미 다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미국의 1200억 셀트리온의 1200억 공급 계약 나오면서 상한가 한번 쳤거든요. 그게 반영된 상태에서 지금 급등하다가 밀렸는데 지금 많이 내려왔습니다. 밑으로. 그래서 여기서 더 빠지는 거는 좀 오바긴 한데 문제는 국내 확진자 숫자가 자꾸 줄어들다 보니까 여기서 그 상승 기대감으로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못 버티고 지금 손절하면서 내려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 흐름은 이 휴마시스가 자주 그런 현상이 나와요. 여기서도 보시면 이때 빠질 때 이게 며칠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한 달 가까이 빠졌던 것 같은데 조금씩 계속 내려가는 겁니다. 이 중간에 호재가 발생했을 때도 게시판에 난리 났었죠. 내일 상한가다 계속 막 난리 치는데 갭 떠고 나서 눌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항상 빠져서 끝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올 동안에 한 달 동안을 계속 하락한 겁니다. 그러다가 또 방향 돌리고 나면 상한가를 가가지고 또 급등하는 모습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이 따라잡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200만 원을 바로 팔아버린 이유는 국내 확진자 숫자가 적게 나오니까 1700명 이렇게 나오니까 저는 예상에 오늘 발표되는 숫자도 거의 한 2000명 정도 나올 줄 알았어요. 2000명 정도 나오면 이제 내일 발표되는 숫자가 한 2500에서 3000명 나오니까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발표되는 확진자가 상대적으로 1700명대로 확 줄어버리는 바람에 이걸 이제 해석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 다른데 백신 접종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된다 이런 국면으로 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스웨덴인가 어디인가 그 나라가 그 지금 봉쇄 해제하고 나서 확진자가 줄어드는 추세라고 나오는 곳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백신이 효과가 있어가지고 확진자가 줄어드는 것인지 아니면 그 돌파 감염이 계속 생기는 것인지 예측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따져보니까 아직까지 실적 발표까지 또 기대감이 있는데 다 팔아버리기는 좀 그렇고 이런 현상이라는 얘기죠. 팔고 나서 그냥 이렇게 급등해버리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못 버텨가고 다 팔고 나서 그냥 뉴스 하나 나오면서 급등해서 상한가 나와버리는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정리하기는 아쉽고 그렇다고 해서 이 한번 꺾였는데 또 이런 현상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법이 없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왜냐면 물린 사람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물릴 수밖에 없었던 게 1200억 터지고 나서 상한가 들어가는 데 확 뜨고 나서 여기서 그 다음 뜰 때 이때부터 지금 계속 물렸다고 보면 돼요. 눌러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물린 사람들 정리가 안 되면 그 손절하는 힘으로 인해서 지금 계속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할 수 있는 방법은 비중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욕심 버리고 200만원치 손절하고 휴마시스는 100만원만 현재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팔았는 돈 가지고 안내벌 비중을 좀 높였습니다. 지금 대선 관련주 보시면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이 43% 그 이상 나옵니다.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고 이재명 후보가 지금 30%대로 내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게 해석이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이 45%인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 주력인 종목들이 다 하락하고 있죠. 지금 보시면 그것도 뭐 1, 2%도 아니고 6%씩 빠져버립니다. 이 건설하고 요 부분은 어제 상한가 가고 오늘 또 급등하고 있는 요런 종목은 이제 끌어올리는데 나머지 종목들이 대체로 약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려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재명 지사는 올라가고 싶어도 지지율이 내려가 버리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차이가 너무 납니다. 윤석열 후보하고 이재명 지사가 이 지지율이 너무 차이 납니다. 그래서 얘는 당연히 내려갑니다. 지지율이 안 나오니까. 지지율이 안 나와서 당연히 내려가고 있는데 윤석열 관련주는
지지율이 잘 나오는데 급등해야 되는데 오히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흐름은 제가 그 안철수 지지자라서 꼭 말하는 게 아니고 뭔가 좀 이상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안철수 관련주가 지금 현재 가장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급등한 적도 없고 지금 약간의 이제 돌발 변수가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검찰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거 뭐 하나 잘못 터져버리면 한쪽이 그냥 폭망할 수가 있는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하고 뭐 이렇게 했던 그게 뭐 어떤 혐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되면 이제 윤석열 후보가 그 당시 검찰총장이었기 때문에 자유롭지는 못하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돌발 악재가 생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윤석열 후보 지지율은 올라가고 있는데 국민의힘을 보면 서로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가장 젊은 층의 키를 가졌다는 이준석 대표를 윤석열 캠프 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공격하고 있는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으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제 문제가 많아서 어차피 이거는 이기는 게임이라고 생각을 해버릴 수 있습니다. 지금 차이가 너무 나니까 판이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대표가 돼버렸으니까. 홍준표 후보하고 경선하고 있을 때는 까불다가 잘못해갖고 역진되고 홍준표 후보한테 접으면 난리 나니까 그냥 입 다물고 그냥 참으면서 힘을 집결했었는데 이제 국민의힘에서 끝났기 때문에 국민의힘 후보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이제는 무서울 게 없다 이렇게 돼버린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이재명 후보가 지금 계속 못 올라오고 있으니까 그럼 이제는 본성을 나타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되고 나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주도권 싸움을 할 것 같은데 이미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난 착각이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젊은 층에 대한 어떤 지지 부분도 있고, 그 다음, 김종인 전 위원장하고도 또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윤석열 캠프에 있는 사람들이 이준석 대표를 공격하면, 김종인 위원장이 도와줄 수 있는 폭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이런 갈등이 생기면, 한마디로 이제 오합지졸 그냥 내부 분란이 일어나게 되는 이런 현상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근데 그게 악재가 아니고, 고발 사주하고 그 다음에 부인 관련한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찰 조사가 하나씩 이제 나올 때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재명 후보는 이 대장동 관련해서 지금 나올 게 어느 정도 다 나왔어요. 그래서 측근들이 좀 어느 정도 연결된 부분 때문에 그거 작용해서 지금 관련주가 지금 하루 지지율이 떨어져가 폭락해버렸고 반영됐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근데 윤석열 후보는 아직까지 조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나오는 게 전부 다 지지율에 그게 될 겁니다. 반영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잘 나가고 있지만 이건 일장춘몽이다. 한 방에 훅 간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양쪽 다 지금 불안합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 빼고 나면 이제 안철수 대표죠. 그래서 안철수 관련주 안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중도 사퇴할 이유는 없으니까 올라가면 올라가지 내려올 일은 없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안랩이 가장 괜찮지 않을까 해서 한번 잡아봤어요. 원래 100만원 갖고 있었는데 오늘 180만원 더 잡았습니다. 휴마시스 파란 걸 옮겨가지고. 그래서 현재 지금 비중을 좀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 태경산업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태경 BK라는 종목을 또 100만원치를 매수했습니다. 이건 오늘 많이 올라갈 수 있었는데 매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한 방에 뚫을 수는 없죠. 근데 오늘 돌리는 모습이 위쪽으로 많이 올라가고 싶은 그런 그림이 보여지고 있어요. 이 매물 때문에 안 끌어올린 거지. 그래서 이 부분을 벗기고 강하게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태경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제가 방송할 때 그 말씀 드렸죠. 이거 줄 닦은 게 어제입니다. 줄 꺼가지고 어떻게든 꾸역꾸역 지금 한꺼번에 쭉 올리기는 어렵습니다. 한꺼번에 올리면 이렇게 두드려 맞고 그냥 쭉 빠져버리기 때문에 이건 좋은 방법이 아니고 차곡차곡 올라가야 됩니다. 한 단계씩 이렇게 뭐 오르고 내리고 하면서 여기까지 오면 그 다음에 슈팅 나와가지고 만원대까지 확 찍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버티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올 때까지. 그래서 제가 100만원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다가 오늘 태경 BK도 느낌이 또 방향을 돌리는 것 같아서 여기도 100만원치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잡은 이유는 지금 요소수 이야기 나오고 나서 오늘 뉴스에 뭐가 나왔냐면 요소수뿐만이 아니고 요소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광물 자원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이 코로나 때문에 물류 이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고 중국이라는 생산 기지의 어떤 문제도 있는 것 같고 뭐 여러 가지로 인해서 이 또 다른 어떤 그 자원에 대한 이런 문제들이 요소처럼 생길 가능성이 높다. 이게 이제 오늘 뉴스에 나온 걸 봤어요. 그래서 그 혹시나 그 자원 관련해서 좀 괜찮은 종목 아시는 거 있으시면 댓글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 괜찮은 거는 태경산업하고 태경BK입니다. 이게 그 보시면 뭐 탄산가스하고 비철금속 그 뭐 연료 뭐 이런 거 나오죠. 여러 가지 나오죠. 이 여러 가지들로 취급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자원 관련해서 급등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실적도 지금 상당히 안정적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좋은데 문제는 여기 매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세력 입장에서는 여기를 한 방에 돌파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웬만해 가지고는 이거 물량 다 먹고 가려면 엄청나게 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조금씩 계속 그 매물을 소화하면서 그 어느 정도 샀다가 이익 실현해갖고 또 실탄 확보했다가 또 샀다가 이런 식으로 해야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죠. 한 방 이까지 끌어올리려면 엄청나게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이제 조금씩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 나올 겁니다.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하루 만에 쭉 올라갈 수도 있고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쯤 오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쫙 땡겨 올리는 그런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태경산업도 괜찮게 봤고 태경BK도 원래 얘가 올라가는 부분 끼가 좀 있거든요. 이렇게 급등하는 그런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 상당히 좀 전망이 있어 보였어. 그래서 100만원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고요. 나머지는 뭐 대충 고정이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진 종목 중심으로 설명드리면 되는 게 될 그 가장 좋을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있고 이제는 뭐 너무 조급하게 하는 것보다 요즘 제가 좀 지쳐가지고 그 하루 종일 모니터 쳐다보면서 올라가고 내려가는데 이게 막 반응하는 게 좀 피곤해가지고 그냥 좀 길게 보자 이런 관점으로. 그러니까 태경BK를 오늘 매수했는데 매수하면 그냥 요 급등할 때 팔고 뭐 밑에 내려오면 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잡았으니까 뭐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왜냐면 지금 현재 테마가 맞기 때문에 지하자원 뭐 이런 요소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번 움직일 때가 된 것 같아서 잡았으니까 그냥 좀 길게 보고 가져가서 안 오르면 안 오르는 대로 쭉 가져가서 급등하는 모습 나올 때 이익 실현하는 뭐 이런 쪽으로 좀 길게 보는 관점으로 지금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충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